가보도록 합시다. 자, 볼게요. y는 ax제곱 이 형태의 이제 그래프를 보고 싶은 거라서 그 중에 하나를 예시로 그려본 거예요. 그려봤어.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덧대서 a가 3인 경우를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만약에 a가 3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0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y는 3의 x제곱도 여기 덧대서 한번 그려봅니다. 0 대입하면은 3의 0제곱은 1입니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3의 1제곱은 3이겠죠. 2 대입하면 9가 되겠지. 그 얘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겠네. 근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야? 3분의 1이겠죠. 아까 얘는 2분의 1이었는데 3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인데 여기 9분의 1. 그 얘보다 더 빠르게 x축하고 가까워지겠죠. x축하고 만나진 않아요? 자, 그러면은 a가 4고 a가 5고 하면은 형태는 계속 바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모양새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어떻게 돼? x축하고는 안 만나면서 점점 x축보다는 좀 멀어지다가 요 0,1을 넘어서는 순간 어떻게 돼? 올라가죠? 근데 올라가는데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수의 특성상 여기가 조금씩만 커져도 그 값을 확 뛰잖아. 그쵸? 그래서 그래프 형태는 어떻게 된다? x축과 만나진 않고 점점 x축에서 벌어지다가 찔끔찔끔 이 0,1을 넘어서는 순간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런 구조를 띄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질들을 몇 가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정의역에 해당되는 x는 뭐가 되냐? x는 다 넣을 수 있어요. 모든 실수입니다. 치역에 해당되는 y는 지금 x축 밑으로 나올 수 없다고 했죠? 0보다 큽니다. 그리고 항상 지나는 점이 있죠. a 값이 바뀌어도 어디를 항상 지나? 0,1을 지납니다. a 값이 2든 3이든 100이든 1000이든 0 대입하면 지수 0 대입하면 무조건 1이잖아. 그죠? 자,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바로 점근선이라는 애가 존재를 합니다. 자, 지금 점근선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요거죠, 요거. 뭐라고 불러? x축이라고 부르죠? 근데 x축도 x축인데 y는 0이라고도 불러. 그리고 얘는 뭐 하고 있다?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우린 이런 거를 증가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 생각보다 안 복잡하지? 근데 이 지수함수를 할 때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이 점근선과 증가함수. 점근선이 항상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증가를 합니다. 언제? a가 1보다 클 때. 그리고 저 a가 커질수록 2보다는 3이 크고 3보다는 4가 크고 4보다는 5가 크고 계속 커질수록 그 그래프의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a가 4였어. 그럼 얘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주장을 해요. a가 커질수록 y축에 가깝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a가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자, 그럼 그래프가 저것만 있으면 좋은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1번 경우에는 뭐만 써놨어? a가 1보다 큰 거 써놨죠? 그럼 모든 a가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안 되는 애들이 생깁니다. 누가 생겨? a가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가 생기죠. 그럼 a가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를 또 그릴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 2분의 1, 3분의 1 이런 애들이 있겠죠? 그럼 y는 2분의 1의 x제곱을 한번 그려볼 거거든요? 어떻게 그릴까? 하나하나 찍어서 이렇게 그리면
되지만 얘는 이렇게 가도 돼요. 자, 이 2분의 1을요 내가 2로 고쳐 쓸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해주면 될까? 역수를 취하는 대신에 지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죠. 그럼 봐봐. 아까 요 y는 2x고 얘는 y는 2에 마이너스 x제곱이지. 그럼 얘는 x고 얘는 마이너스 x네. x의 부호가 바뀌었네? 이런 경우 뭘 할까요? x의 부호가 바뀐다. y축 대칭을 줍니다. 아, 이 친구와 이 친구는요 y축 대칭을 이용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x의 부호가 바뀌었어요. y축 대칭입니다. 그럼 아까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그렸잖아. 그냥 이 y축을 기준으로 대칭시켜서 그릴 거야.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돼? 아까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였죠? 얘를 대칭시키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고 점점 x축과 만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어때요? 성질. 정의역 달라질까요? x에 대입할 거? 대칭시킨다고 막 x에 딴 거 대입할 수 있나요? 똑같아요. 모든 실수 똑같이 적용하면 돼요. 정의역 동일하고요. 한 번 더 쓰자. 여기까지 쓰자. 자, 그럼 치어 어때요? y가 지금 x축 기준 위쪽에서만 그려진 거 맞죠? 얘도 어때요? 0, 1을 지나겠지 무조건? 얘도 똑같고. 점근선 바뀌나요? x축에서 딴 걸로 바뀌나요? 아니죠? 점근선 똑같습니다. 자, 얘도 동일하다. 근데 그래프가 아까는 얘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래프였죠? 근데 얘는 뭐가 돼? 동일하고 저것만 뭐로 바뀐다? 감소함수로 바뀌어. 감소함수. 내려가는 그래프가 됩니다. 감소함수. 그 a가 커질수록 y축에 가깝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럼 생각해봐. 지금 2분의 1x가 얘를 그린 거야? 그럼 3분의 1x는 요 노란색으로 된 거 대칭시키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3분의 1이 커요? 2분의 1이 커요? 2분의 1이 커요. 근데 오히려 이제는 어떻게 돼? 2분의 1이 더 큰데 x축가 더 멀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헷갈려요. 이렇게 외우면. 그래서 얘는 그냥 요걸로 기억을 하는 거야. a가 1보다 클 때 y축이 가깝다 이렇게 기억을 해. 대신에 얘를 y축 대칭시켜서 생각을 하자. 무조건 이제 a가 1보다 큰 쪽에서만 비교를 하세요. a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얘네를 비교해놓고 걔네들을 y축 대칭시키면은 각각 밑이 뭐가 돼?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 되니까 그 값들의 비교는 요거 기준으로 먼저 생각하고 대칭시켜서 생각하자. 그래서 다가 자, 그래서 지수함수의 기본 그래프는 두 종류거든요. y는 ax라고 했을 때 이 밑에 있는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 모양새를 그려주면 되고요. 이 밑에 있는 a가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하는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쓸 겁니다. 직접 써주시죠. 포인트는 그거예요. 밑이 1보다 크냐 작냐 1보다 크냐 작냐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프는 자꾸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거 앞으로 계속 그릴 거야. 어떤 함수를 배우게 되면요, 항상 그래프를 열심히 그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만 그래프의 형태를 이제 추측을 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외워서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2차 함수 그리라고 하면 외워서 그립니다. 유리함수 그리라고 하면요, 외워서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한 번 처음 볼 때만 이렇게 왜 될까를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그냥 외우는 거예요. 생겼더라. 노란색이 이거 y는 3x예요. 빨리 안 됩니다. 하얀색이 미치인 거고요. 노란색이 3인 겁니다. 쓰셨나요? 증가하는 형태랑 감소하는 형태, 그 구분은 밑의 크기입니다. 밑이 1보다 크냐 작냐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수함수를 관찰할 때 그거 보는 거야. 밑이 1보다 클지 작을지. 자, 근데 얘를 가만히 두면 좋겠지만 가만히 안 둬요.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여? 평행 이동하거나 또 뭐가 있겠어요? 대칭 이동을 하겠죠? 그럼 우선은 평행 이동을 먼저 해볼 거야. 그럼 x로 p만큼 움직이고 y로 q만큼 움직이면은 x 대신에 x-p를 대입, y 대신에 y-q를 대입하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그걸 식으로 써보면 어떻게 돼? x 대신에 x-p, y 대신에 y-q니까 뒤에 플러스 q, 이렇게 되는 거. 이거는 좀 자연스럽나요? 도형의 이동에서 해요. 공수2에 x로 p만큼 이동했다, y로 q만큼 이동했다. 자, 근데 평행 이동을 한다고 해서 이 a가 바뀌나요? 밑이 바뀌나요? 안 바뀌죠? 그럼 여기서 그래프의 모양은요, 어차피 뭐가 결정을 해? a가 결정을 합니다. a가 1보다 크다면 증가할 거고요, a가 1보다 작으면 감소할 거야. 그럼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바뀌는 건 모양이 아닌 거야. 그럼 뭐가 바뀔까? 바로
아까 내가 별표 쳐놓은 두 가지 있죠? 점근선이냐 증가냐 감소냐 요걸 따질 건데 증가 감소는 A가 바뀌지 않으니까 안 바뀌어. 대신에 뭐가 바뀌어? 점근선이 바뀝니다. 자, 그럼 원래는 점근선이 요거였죠. 요놈 X축. 근데 X축이라고 안 써. 내가 굳이 Y는 0이라고 썼어요. 그럼 Y는 0을 얘가 바꿀까요? 얘가 바꿀까요? X로 움직여가 제가 바뀔까? 아니면 Y로 움직여야 제가 바뀔까? Y는 0은 이렇게 생긴 놈이죠? 그럼 이렇게 생긴 애를 좌우로 움직여봐야 티도 안 나요. 근데 어떻게 움직여요? 얘를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면은 바뀝니다. 자, 점근선이 원래는 Y는 0이었는데 Y방으로 Q만큼 갔으니까 뭐로 바뀌어? Y는 Q라고 바뀌어요. Y는 Q.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 뭘 체크할 줄 알아야 돼? Y축 평행이동을 체크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얘는 이 놈으로 인해서 점근선이 바뀌었어. 그럼 점근선이라는 건 뭐라고? 가까이 가지만 만나진 않는다는 거야. 그럼 문제를 풀 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Q를 먼저 구해요. Y는 Q. 그럼 Q가 어딘가 있겠죠? 그럼 Q를 구했어. 그럼 걔를 쫙 가로선을 이렇게 쫙 그어요. 이게 뭐의 역할을 하는 거야? 점근선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점근선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뭘 봐? A를 보는 거야. A가 1보다 커? 그러면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올라가게끔 그리면 돼. 근데 A가 1보다 작아? 그럼 이 점근선과 만나면 안 돼. 근데 가까이는 가야 돼. 점근선 따라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돼. 느낌 알겠나요? 점근선. Y는 Q. 그래서 평행이동을 했을 때는 뭐가 바뀌는 게 중요하다? 저 점근선이 바뀌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대칭이동을 합니다. 대칭. 근데 봐봐. 아까 얘네 둘이 무슨 관계라고 했어? Y축 대칭이라고 했지. 그럼 Y축 대칭을 하는 거는요. 밑이 1보다 크냐 작냐를 따지는 거지 엄청 유의미한 역할은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수함수의 Y축 대칭을 굳이 안 다룹니다. 그럼 뭘 다루냐? X축 대칭만 다룰 거야. X축 대칭. 그럼 X축 대칭하면 뭐가 바뀌는지 알아요? X축 대칭하면 뭐가 바뀌어? Y의 부호가 바뀌어요.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함수를 쓸 때는 보통 Y는 어쩌고 이런 꼴로 쓰지? 그래서 이 Y, 마이너스를 여기에 붙이지 말고 이쪽에다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괜찮나요? 이렇게 붙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해? 얘를 그리면 돼. 근데 그릴 때 어떻게 하면 돼? 이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대칭이 되는 거죠. 이 마이너스 때문에 X축 대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면 되냐? 우선은 기본 그래프를 그립니다. 기본 그래프라는 건 뭐예요? 째죠, 째.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 두 개를 먼저 그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 이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은 기본 그래프를 기본 그래프를 그리고 마이너스가 없을 때 기존 그래프를 그립니다. 근데 뭘 해야 돼? X축 대칭해야 되죠? 그게 그냥 대칭시키면 돼요.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관찰하는 거냐면 A를 먼저 볼 거 아니에요. A를. 물론 1순위는 점근선이에요. 점근선을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 A를 볼 거 아니야? 그럼 A를 봤을 때 1보다 크면 증가하게끔 그리면 돼요. 원래 그래프를. 1보다 작으면 감소하게끔 그리면 돼. 그 다음에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 그려놓은 거 밑으로 뒤집기만 하면 돼. 그래서 기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점근선에 대하여 대칭을 시키면 됩니다. 왜 내가 점근선에 대하여라고 써줬냐면요. 지금이야 지금 대칭 이동만 했으니까 점근선이 X축이잖아.
그럼 만약에 얘가 X방향, Y방향으로 움직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점근선이 한 이쯤 있어서 이렇게 갔어. 이런 모양이 됐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런 느낌으로. 그럼 그 그래프는요. 여기 3이 점근선이지. 그럼 점근선은 여전히 3인 거야. 근데 이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X축 대칭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X축 대칭을 하면 이 밑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X축 대칭을 먼저 한 다음에 위로 3칸 올린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는 그냥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대칭돼서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점근선을 먼저 긋고요. 그 다음 2잖아. 2니까 증가하게 그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보이니까 어떻게 하는데 그 상태로 점근선을 기준으로 뒤집어 내리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흐름 알겠나요? 그래프 그리는 흐름? 1순위 점근선 찾기. 점근선 먼저 쫙 그어놔. 그럼 점근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은 뭐야?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내려가거나 둘 중 하나야. 1번 아니면 2번 이거밖에 없어요. 두 모양은. 근데 앞에 저기 마이너스가 달려있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그냥 뒤집어 내리면 돼.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일반입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면요. 해주던 행동이 있습니다. 뭘 구하라고 하냐? 최대최소를 구해. 자, 어떤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주어지는 게 있어야 돼요. 뭐가 주어지냐? 제한된 범위가 주어집니다. 뭐 A부터 B까지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죠? 범위가 주어지고 거기서 최대최소 구하라고 할 거야. 2차 함수 최대최소 구하는 그런 거 알아요? 2차 함수 최대최소? 알죠? 뭔가 약간 좀 공식처럼 알고 있지? 자, 2차 함수가 있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있어. x의 범위가 뭐로 할까? 0부터 3까지로 할까? 자, 여기 최대최소 그걸 막 이거 어떻게 풀어? 꼭지점 축을 찾습니다. 축이 x는 2거든요. 이 축이 여기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요. 포함되네? 그럼 축을 대입을 하고요. 축에서 더 멀리 있는 게 0이지? 그럼 0을 대입하면 최대최소가 나옵니다. 왜? 왜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푸는지 알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좋아요. 얘를 왜 축을 구하고 막 저 축이 저 범위 안에 포함되고 말고를 왜 하냐? 결국에 이 최대최소가 나오면요. 그래프 때문에 그래프. 2차 함수 어떻게 생겼어?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죠? 근데 얘가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이 범위가 이 축을 기준으로 만약에 0과 3이 이런 식으로 있어. 0부터 3이.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가지. 그러니까 0하고 3만 대입하면 끝인 거야. 근데 0하고 3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이 축에서 최소값을 갖고 여기서 더 멀리 있을수록 최대값을 갖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프 때문에 저런 풀이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함수가 나오고요. 최대최소 구하라고 하는 거는요. 그래프로 생각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유리함수, 무리함수, 최대최소 구하라고 하면요. 걔네도 그래프가 그냥 올라가거나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양 끝에 거 대입하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쭉 증가하던가 쭉 감소하죠? 그래서 일반형 y는 ax꼴 이런 일반형이 나왔을 때는요 그냥 뭐만 하니까 그래프가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범위의 양끝값을 대입하면 끝인 거예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니까 저 주어진 x의 범위에 끝값만 대입하면은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게 나온다. 이해되시죠? 왜냐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는데 범위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를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게 제일 작고 여기 있는 게 제일 클 거. 당연한 거죠? 감소할 때는 반대로 될 거고. 여기서 제일 큰 거 나오고 여기서 제일 작은 거 나오겠지. 당연한 거죠.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면 저게 당연해. 그래서 기본형만 내면 참 좋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떤 꼴을 주느냐. 밑이 있죠? 여기 원래 뭐가 들어가야 돼? 1차식이 들어가야 우리가 아는 기본형인 거야. 근데 1차식이 아니라 여기가 어떤 2차식, 보통 2차식 줘요. fx 꼴로 줍니다. 뭐 2차식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자, 그러면 이때는 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럼 저 fx를요 t로 치환을 합니다. 그럼 뭐가 돼? y는 a의 t제곱이 되죠. 그럼 무슨 꼴이야? 이 기본 꼴이 돼요. 그럼 대신에 주의할 게 있죠. 자, fx를 t로 치환했잖아. 그러면은 원래 주어진 범위 있죠. 범위도 t로 치환을 해요. 원래는 x에 대한 식이었으니까 x로 범위가 주어질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저 x를 t 꼴로 바꿨잖아. 그럼 그 범위를 t에 대해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럼 t에 대한 범위고 y는 a의 t제곱이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형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뭔가 머릿속으로 잘 참 생각이 안 되죠? 문제 풀어볼 거예요. 자, 세 번째. a의 x제곱이 있고요. 그리고 a의 2x제곱이 같이 나옵니다. 그럼 이때 얘를 뭐로 치환하면, t로 치환하면 얘는 뭐가 되냐? t제곱이 돼요.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t와 t제곱으로 구성된 함수가 생기겠지? 2차 함수가 생깁니다. 2차 함수로 치환이 되죠. 당연히 뭐도 치환을 해줘야 돼? 범위도 치환을 해주셔야 돼요. t로 바꿨으니까. 자, 그래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그냥 끝값에서 구해질 거다 라는 인식이 들어. 근데 이제 범위 형태가 좀 바뀐 다음에 이 범위까지 바꿔가면서 따져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좀 빠르게 한번 작성 좀 해볼까요? 이거 하고 로그 함수까지 하고 문제를 풀어야 하므로 조금 빡빡하지만 빠르게 좀 적어주시죠.
쓰면서 머릿속으로 좀 정리를 하면 좋아요.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겼구나. 걔를 x축으로 평행이동 시켜보고 y축으로 평행이동 시켜보고 했을 때 바뀌는 거. 점근선이 바뀌는구나. 또 대칭이동 했을 때 주의할 거. 오늘은 약간 좀 개념의 줄을 둘 거고요. 문제는 오늘은 조금 풀고 다음 시간에 좀 많이 푸는 느낌으로 갑시다. 수요일날 보는 시험 범위는 계속 누적이에요. 아시죠? 지수 로그, 분형 로그, 지수 로그 함수 조금 지수 함수 좀 나오지 않을까? 지수 함수 문제만 몇 개 풀 겁니다. 자, 다 쓰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안 될 거 같이 있어가지고 분항들이 아예 RPM을 한번 볼까? RPM은 그래도 분리돼 있을. 요 함수를 다음에 하고 요 문항을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 RPM으로 갑시다. 자, 로그 함수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풀이를 하고 오늘 지수 함수의 문항 풀이를 좀 볼게요. 공석에 있는 거를 다 보면 좋은데 여기는 이제 로그가 섞여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RPM으로 조금 소개를 할게요. 문항들을 RPM으로 꺼내보시죠. 음. 32쪽입니다. 지수 함수에 대한 문항. 오늘은 지수함수 최대 최소까지 좀 볼 거예요. 얘네 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풀리냐 쉽죠? 아직은 좀 미숙할 텐데 그냥 하면서 익히셔야 합니다. 이번 거는 좀 문항들 많이 풀어보면서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40번 봤더니 뭐래? y는 ax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아까 얘기했었죠? y는 ax 꼴 40번. 자, 이게 가장 지수함수의 기본형입니다. a 값이 정해졌나요? a 값이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요.
밑이 정해졌다는 거는요 1보다 크냐 작냐가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는 형태구나,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형태구나인데 그게 안 정해진 상태입니다 지금은. 자 1번부터 봐봐. 점근선이 있니? 점근선이 있을까요? 기본 그래프 점근선은 다 있었죠? 점근선이 뭐였습니까? y는 0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y는 0을 뭐라고도 얘기를 해? x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1번은 맞는 말이네. 자, 그 다음 2번 어디를 지나니? 점 0,1을 지난데 맞아요? 지수가 0이면은 a와 관계없이 항상 그 값은 1이죠? 그래서 0,1을 항상 지나니까 2번도 맞는 말이고요. 자, 그래프는 1, 4분면과 2, 4분면을 지나니. 자, 얘가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는 몰라. 근데 감소하든 증가하든 그래프는 어디에 그려져? 1, 2, 4분면 그려지고 여기도 1, 2, 4분면만 그려진 거 맞죠? 그래서 A는 모르지만 1, 2, 4분면 지나는 거 확인되고요. 자, 네 번째.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냐? X 증가하면 Y도 증가하냐? 이거 뭐 물어보는 거야? 증가함수냐 물어보는 거예요. 증가 표현, 감소 표현 아시죠? X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면 증가함수.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면 감소함수였어요. 자, 증가할 때 증가하는지 알아 몰라? 이거 몰라요? 뭘 알려줘야 돼?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안 줬어.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마지막으로 치역은 양의실수 전체 집합 맞죠? 양수만 나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치수함수로 이제 평행이동도 해보고 해볼 겁니다. 그럼 얘를 식으로서도 평행이동을 할 수 있고요. 형태나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수 있어요. 자, 일단 243번 한번 볼까? 참고로 오늘 숙제 얘거든요. 이렇게 내가 풀어드리는 거를 노트에다가 적든 책에 적든 적으면은 걔는 빠질 거고요. 따로 적지 않는다면 그냥 숙제로 풀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숙제는 예로 나갈 거예요. 동석으로 안 나가고. 자, y는 ax 그래프를요 y축 방향, y축 대칭을 하고요. y축 대칭을 하고 x 방향으로 4만큼 y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한대. 그랬더니 2,11을 지난대. 자, 이거는 사실 여기에 나와 있긴 하지만 그냥 대칭이동 평행이동 문제죠? 하라는 대로 하면 되죠. 해보죠. y축 대칭을 하래. 뭐 바뀌죠? y축 대칭하면 알지? 아는데 머릿속으로 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x의 부가 바뀝니다. 자, x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한대. 그럼 x 대신에 뭘 대입하는 거야? x-4 대입하는 거야. 근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x 대신에 대입한 거니까 저 마이너스 앞으로 묶어놓고 가야 돼요. 자, 그 다음 y로 마이너스 5만큼이래요. 그럼 y 대신에 y 플러스 5가 되는 건데 그게 넘어오면 실제로는 이런 꼴이 되겠죠. 괜찮네. 자,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야 된대요? 2,11을 지난 다음에 대입하자. 그럼 11은 a에 2 들어가니까 마이너스가 돼서 2가 되고 마이너스 5. 넘어가니까 a 제곱은 16이네. a는 당연히 양수만 되죠. 미치니까 답은 4가 될 겁니다. 괜찮죠? 지수 함수라기보다는 그냥 대칭이동, 평행이동에 대한 문제인 거지? 자, 이게 중요합니다. 245번. 자, 평행이동에서
y는 2x와 겹쳐진대요. 뭐만 해서? 평행이동해서 기억은 y는 루트 x 뒤에 예, x제곱이고 d는 2의 x제곱분의 1이고 디귿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래. 그러니까 평행이동만 해서 겹쳐질 수 있는 거 찾아보죠. 평행이동하면 x방향으로 얼만큼 y방향으로 얼만큼이니까 끼케야 이런 모양이어야 되죠. 이런 형태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기억니은 디귿 중에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평행이동이니까 일단 밑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다행히 밑은 다 안 바뀌었네. 기억 움직일 수 있나? 얘를 움직이면 이런 모양이 될까? 이런 꼴이 될까? 됩니다. 왜? 이 루트 2를 어떻게 바라봐야 돼? 2에 2분의 1제곱으로 바라보셔야 돼.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다? 2에 x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썼으니까 뭐 q로는 안 움직였지만 x방향으로 움직여봤죠? 그게 평행이동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니은은요? 니은을 굳이 쓰자면 이렇게 써도 되죠. 분수 보기 싫어. 어떻게 해주면 될까? 분수가 보기 싫으면. 분수가 보기 맞아요. 마이너스 붙여주면 저렇게 되죠? 그리고 평행이동으로 만들 수 있나요? x가 지금 여긴 그냥 x, 여기 마이너스 x지. 얘는 뭐 해야 만들어져? y축 대칭해야 만들어집니다. x의 부호가 바뀌었죠? y축 대칭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예, 틀렸습니다. 자, 디귿에서도 3은 y로 평행이동한 거 맞죠? 이거 보여 이거? 요 앞에 마이너스가 뭘 의미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저 마이너스의 역할은 x축 대칭을 했을 때 튀어나왔습니다. 앞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x축 대칭이니까 역시나 평행이동으로 만들 수 없겠죠. 그래서 가능한 건 기억 하나뿐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y는 3에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그려봐 라고 하면 그릴 수 있어요? 지금 오늘 배운 거는요, 기본형 y는 ax 기본형 배웠죠? 그럼 걔를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는 것까지 배웠어. 그럼 얘는 그걸로 그릴 수 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릴 수 있어요? 즉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으로 해석이 돼요? 됩니다. 이거 평행이동이에요. 평행이동이면 이 모양이어야 되잖아. 그 모양이 전혀 아닌 것처럼 생겼죠? 근데 돼요. 자, 봐봐. 3을요. 굳이 이렇게 써도 돼요. 이거 둘이 같은 거 알아? 로그의 성질 뭐가 있었죠? 얘랑 얘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아세요? 그럼 자리 바꾸면 뭐야? 3 맞죠? 이거 둘이 같아요. 납득해요 이거? 그러면은 저 왼쪽에 있는 저 3을 굳이 2에 로그 2에 3 이렇게 쓰잖아. 굳이.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2에 x 더하기 로그 2에 3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식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주장이 가능하냐? 요 지수함수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잖아.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 x축 평행이동을 의미한다. 지수함수 앞에 저렇게 상수배를 해준다. 걔는 x축 평행이동을 의미해요. 이 이동을 의미해요. 근데 앞에 뭐가 붙어있다? 마이너스가 붙어있다. 그거는 평행이동이 아니라 대칭이동입니다. x축 대칭. 그러니까 우리 애는 정말 기본꼴만 했거든요. 근데 저 기본꼴에서 지수라는 식의 성질에 의해서 변화가 자연스럽게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를 붙인다든지 역수를 취한다든지 뭐 지수로서 이제 변화들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정말 잘 안 보이는 형태 중에 하나가 이 형태. 앞에 그냥 실수 그냥 곱해져 있는 거를 굳이 로그꼴로 고쳐가서 x축 평행이동으로 주장할 수 있다. 조금 어렵죠? 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 3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자, 거기에 이제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들이 쭉 그려져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되냐? 대입하면 돼, 대입. 함수야. 어쨌든 얘는 지수 함수지? 그래프 나왔지? 그럼 뭐 하면 돼? x 대입해서 y 구하고 반대로 y 대입해서 x 구하면 돼요. 그거 해볼까요? 자, 247번으로 우선 가볍게 시작을 해봅시다. 247번. 어떤 함수가 있대요? y는 이 x가 있대요. 그렇구나. 그리고 옆에 이가 a가 있고 y는 x가 있죠? y는 x가 쭉 있고 a랑 같은 상상에 b가 있고 c가 있고 이쪽으로 d가 만나는 쪽. 대충 뭐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때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봐라. 그럼 좌표만 자연스럽게 대입하면 돼요. 자, A, B, C, D 중에 알고 있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뭐 알아요? 저 지수함수가 지나는 점 y절편이 있잖아요. 예, 어디 지나야 돼? 0,1 지나야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그냥 함수야. 함수가 의미하는 거 뭐야? x 넣으면 y 나오고 반대로 y 넣어도 x 나오죠? 자, y 값이 1이네. 어디에서? y는 x에서. 그럼 x 값도 얼마나 돼? 1이에요. b는 1. 자, 그 다음 1 넣었어. 1 넣으면은 y는 2x에다가 1 넣었어. 그럼 뭐 나와? 2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 뭐해? 여기 아무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이 경우를 구해야 되지? 그럼 뭐가 있냐면 여기에 y는 x가 있습니다. y는 x. y는 x가 있기 때문에 여기 x 값은 2예요. x, y 같으니까. 그럼 그 2를 집어넣으라는 소리죠. 그거 얼마인 거야? 4가 됩니다. 그럼 y가 4일 때 여기 y는 x랑 또 만나니까 d는 또 뭐가 돼? 4가 되겠죠. 따라서 얘의 넓이는 3 곱하기 1이니까 3이 되겠죠. 뭐 지수 함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얘는 그냥 뭐예요? x 넣고 y 넣고 x 넣고 y 나오고 다시 y 넣어서 x 구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거는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그 251번 이 친구도 사실 원리만 알면 되게 쉽거든요. 자, 251번입니다. 이것도 이제 2차 함수나 이런 거에서 좀 연습을 해봤을 거니까 빠르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y는 5분의 1x가 있고요. 그 옆으로 얘가 y는 25 곱하기 5분의 1x가 있고요. y는 y는 1이 쭉 그어져 있고요. 이 위로 y는 5가 쭉 그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둘러싸인 이 넓이를 뭔가 막연하죠?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공면의 넓이 구할 줄 알아요? 공면? 공면 중에 구할 수 있는 거 뭐 있냐? 원 있죠, 원. 원 말고. 부채꼴도 원의 일부기 때문에 그냥 원이에요. 공면 아무거나 주면 넓이 구할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 넓이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하지. 못 구해요? 그럼 쟤도 어쨌든 뭐 이런 느낌으로 생긴 거잖아. 뭐 이렇게 위아래는 반듯하지만 여기 옆에는 공면이잖아.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 공면 자체로는. 그럼 이런 문제 나오면은 100% 뭐가 된다는 소리야. 저 공면이. 잘라 붙이면은 무조건 사각형의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에 대한 것만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 됩니다. 이게 잘라 붙이는 게 가능하거든요. 왜? 이 곡면이, 이 곡선 있죠? 이 곡선하고 이 곡선은 아예 똑같은 모양일 겁니다. 그 이유는 명확해요. 뭡니까? 둘이 같은 그래프니까. 근데 그 같은 그래프를 여기 있던 애를 막 이쪽으로 올려놨어. 그럼 얘랑 동일한 게 분명 여기 어디가 있겠지? 근데 그 똑같은 게 같은 선상에 있진 않잖아. 근데 얘는 그 똑같은 게 같은 선상에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럼 그게 왜 되냐? 얘 뭐 한 거야? 평행이동 한 거야. 그냥 이거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인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게 여기 오른쪽으로 갔을 거 아니야. 그럼 두 모양은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아, 얘네 둘이 평행이동 관계이기 때문에 그 모양은 똑같다. 우리는 넓이를 구할 때 이 요상하게 생긴 공면이 아니라 그냥 이거 갖다 붙이면은 뭐 구하면 되는 거예요? 평행사변형 넓이 구하면 돼요. 평행사변형 넓이. 그럼 평행사변의 넓이니까 높이가 얼마예요? 높이는 1부터 5까지니까 4가 되겠지? 이제 뭐만 알면 돼? 여기만 알면 되잖아, 여기. 그럼 이 거리는 뭐로 아는 거야? 둘의 평행이동 관계로 알면 됩니다. 자, 저 25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5의 제곱이죠? 5의 5, 그럼 5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에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 5분의 1의 x, 여기 마이너스 2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x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다는 소리야? 이만큼 이동했다는 소리지? 그럼 이 간격은 2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넓이는 얼마야? 그냥 2 곱하기 4 해서 8입니다. 그럼 이제 조금 숙달되면요. 평행 이동이겠구나. 이게 바로 보여요. 그럼 평행 이동인 거 아니까 x 차이, y 차이가 얼마나 날까? 그것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여기서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2차 함수 할 때도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스타일은 아니다. 그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 4랑 5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형 4를 보게 되면 지수함수를 이용한 최대 최소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대소 비교를 하라는데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냥 밑을 통일시킨 다음에 숫자 비교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이거를 그냥 뭐 상식선에서 보면 돼. 253번 봐봐. 어떤 상식선에서 볼 거냐 이거. A는 8의 4분의 1제곱이고 B는 3의 제곱근 16이고 C는 5제곱근 32지? 자, 8, 16, 32 보니까 뭐가 떠올라요? 2의
거듭제곱이 떠오르지? 그럼 8은 어떻게 쓰면 돼? 2의 세제곱이라고 쓰면 되고 걷다가 4분의 1 한 거네? 16은 어떻게 쓰면 돼? 2의 4제곱 이렇게 쓰면 되죠? 32는 어떻게 쓰면 돼? 2의 5제곱 쓰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루트는요 별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친숙할 이유가 없어요. 루트는요 그냥 거듭제곱근으로서 새롭게 용어를 배운 것 뿐이고요. 솔직히 루트 나오면 웬만하면 다 지수를 바꿔서 이제 지수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일단 얘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2의 4분의 3제곱이지? 얘는 어떻게 돼요? 루트를 지수꼴로 고치면 3분의 4가 되는 거 맞죠? 얘는 어떻게 돼요? 2의 5분의 5인 거죠? 아니면 뭐 벗겨진다 생각하셔도 좋고 그래서 얘는 2의 1제곱이 돼요. 물론 그냥 2인데 굳이 1을 쓴 거야? 왜 썼냐? 비교하려고. 이제 밑이 다 2로 갔잖아. 그럼 누가 클지 작을지 보여? 그럼 밑이 지금 얘는 4분의 3이고 아니 미안 지수가 4분의 3이고 3분의 4고 1이야. 그럼 지수가 클수록 값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2의 4분의 3제곱한 게 클까? 2의 3분의 4제곱한 게 클까? 3분의 4제곱한 게 커요. 왜? 이유는 치수함수 때문이에요. 치수함수 y는 2x지. 얘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증가하는 거 아시죠? 그니까 어떻게 돼? 증가하는 거 아니까 x값에다가 큰 거 넣을수록 커지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4분의 3보다는 1이 크고 1보다는 3분의 4가 크니까 이걸 넣는 순서대로 값이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4분의 3을 넣은 a가 제일 작을 거고요. 1을 넣은 c가 두 번째, 3분의 4를 넣은 b가 제일 클 겁니다. 이런 순서로 써줄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형태? 밑에 거 좀 어려울 순 있는데 256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자극했던 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수함수의 최대최소입니다. 지수함수의 최대최소의 가장 기본형을 볼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양끝값 대입하면 돼요. 왜? 그래프가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니까. 거기서 258번 한번 볼래요? x의 범위가 0부터 2까지라고 합니다. 이 범위에서 y는 3의 x제곱 곱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의 치역 y 범위를 찾아보자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 우리가 다룰 줄 아나요? 배운 형태인가? 오늘? 이거 정리할 수 있어요? 식을 조금 깔끔하게. 바꿔볼 테니까 납득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봐봐. 자, 이거 내가 바꿔서 써볼게. 맞아? 돼요? 지수 법칙이니까 x를 묶을 수 있잖아. x로 묶어봐. 그럼 여기는 3 남고 여기는 4분의 1 남지? 4분의 3이죠. 그럼 이거는 밑이 얼마인? 4분의 3인 지수함수를 x, y 방향으로 한 칸 내린 것 뿐이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수함수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떤 함수야? 감소하는 형태의 함수예요. 그럼 그냥 쭉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럼 최대 최소 구할 때 어디 대입하면 돼? 양 끝에 거 대입하면 돼. 그럼 감소함수니까 0 대입했을 때가 최대고요. 2 대입했을 때가 최소가 되겠네. 자, 그럼 x에다가 0 넣어보면은 y 값은 어떻게 돼요? 1 빼기 1이 돼서
0 나오겠죠? x에다 2 넣어보면은 y값은 2 대입하니까 16분의 9 빼기 1이죠? 마이너스 16분의 7이 될 겁니다. 괜찮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기본꼴이 아닌 형태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약간의 변화를 줘야 돼요. 그래서 그 형태까지 좀 볼까 합니다. 35쪽에 261번 262번으로 볼까? 합성함수 혹시 까먹었을까 하고, 자, fx는요 2x고요 gx는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입니다. 자, 그때 f 동그라미 g 이거 뭔지 기억해요? 합성함수 기호? 알겠지? 자, 저 동그라미는 뭘로 그냥 고쳐서 써도 돼? 괄호로 고치면 돼요. 그래서 다른 함수를 또 다른 함수한테 합성한다. 집어넣는다. 그럼 어떻게 나올까? 이 gx를 fx에다 넣어버리라며. 그죠? 그럼 어떻게 생겼어? 2에 x자리에 얘가 들어가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이게 지금 저 합성함수의 형태입니다. 근데 이 값이 어디서 최소값을 갖냐 이렇게 물어봐. 아마 짐작은 갈 거예요. 그럼 왠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우리가 일단 질문을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떤 함수라고 부르냐? 지수함수라고 부릅니다. 왜? 치수식이니까. 근데 우리는 저런 그래프를 그릴 줄 아나? 모른다는 거야. 저 그래프 못 그리잖아. 그지? 이 그래프 못 그리죠? 그럼 그래프를 못 그리는데 최대최소 구하래. 말이 안 되죠? 그래프를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이용해서? 치환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자, 분명 얘를 그릴 줄 몰라. 근데 저 위에 있는 2차식을 t라고 치환을 했어요. 근데 치환을 하게 되면 뭘 신경 써야 돼? 범위를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 얘는 꼭지점이 얼마예요? 안전제곱식을 바꿔주셔도 되고요. 축을 구하셔도 되고. 편한 걸로. 자, 얘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1,4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4가 꼭지점이야. 그럼 아래로 볼록하잖아. 그럼 얘는 최소값이 얼마인 거야? 4인 거죠? 그럼 이 t라는 값은 항상 얼마 이상이다? 4 이상만 나와요. 아시나요? 뭔 소리 하는지 아시죠? 얘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요 좌표가 마이너스 1,4야. 그러니까 그래프는 다 어디서만 그려져? 4 이상에서만 그려진다.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럼 그 얘기를 왜 하냐? 치환을 하면 뭐가 신경 써야 된다고? 범위를 신경 써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 위에를 그냥 내가 t라고 치환을 해버렸어. 그럼 이제 1차식이 돼버리잖아. t에 대한 이 지수가. 그럼 얘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애라. 얘는 그릴 수 있다고. 그냥 증가하는 형태로. 근데 그냥 얘만 딱 주면은 최소값이 존재해요? 존재 안 하죠. 계속 그려지는데. 하지만 뭐가 주어지는 순간? 이 범위가 주어지는 순간 이 범위에서는 최소값이 존재하네. 그럼 t가 4 이상일 때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은 언제? t가 4일 때 y는 얼마? 16이 될 거야. 그럼 그때 답을 구하라 할 때 뭐 구하래? 그냥 최소값 n만 구하라는 게 아니죠. 이게 최소값인데 그 n만 구하고 끝이 아니라 뭐까지 필요해?
이때의 x값이 필요해. 근데 내가 구해놓은 거는 x값이 아니라 뭔 값이야? t값이죠. 그래서 저 t가 나오게 하는, 얘가 4가 되게 하는 x값까지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그때 x까지 찾아보면은 그게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값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16을 갖는다. 그럼 a 더하기 m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5가 되겠다. 자, 풀이의 포인트는 우리가 보기 힘든 형태의 그래프니까 뭘 이용해서? 치환을 이용해서 좀 보기 좋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유형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유형 7까지만 합시다. 아까 얘는 대표 문제로 할게요. 얘가 제일 수월할 겁니다.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y는 3에 x 플러스 1이 있고요. 마이너스 9x가 있대. 자, 그럼 이 9를 어떻게 봐도 돼? 3의 제곱으로 봐도 되죠? 그럼 3의 x도 있고 3의 2x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때 우리는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는 순간 3의 2x제곱은 그냥 뭐가 돼? t제곱이 돼.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나와? 3의 2x로 고쳐서 쓰니까. 자, 이거 중요해요. 자, 이거 몇 t? 이 1은 뭐예요? 이게 3의 1. 3, 이거 3의 이거죠? 근데 얘를 t로 바꾼 거니까 3t가 될 겁니다. 얘는 t 제곱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죠. x의 범위가 뭐였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였지. 근데 이건 x의 범위야. 근데 나는 뭘 했어? 지금 x를 t로 치환했잖아. 그럼 얘를 t의 범위로 바꿔야 돼. 자, 마이너스 1부터 1일 때 t의 범위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1 넣으면 3분의 1부터 1 넣으면 3까지. 치환하는 거 범위 바꾸는 거까지 이해돼요? 여기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거 딱 봤을 때, 얘만 봤을 때 t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범위 주어졌죠? 2차 함수지?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하지? 이거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예요. 이제. 오케이? 자, 그럼 얘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각자 뭐 푸는 방법이 있을 건데 나는 거의 이 방식으로 좀 강요를 할 거예요. 이렇게 아마 푸는 분도 있을 거고. 자, 뭐부터 구하냐? 축부터 구합니다. 축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축의 방정식.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혹시 모르시면 꼭 기억하세요.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는 이 친구의 축, 꼭지점의 x좌표죠. 축을 어떻게 구하는데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아시나요? 외우세요. 이건 강요입니다. 이렇게 해도 돼가 아니라 이거는 웬만하면 이렇게 해야 강제입니다. 자, 그럼 얘 축 구해보면 얼마예요? t는 2분의 3입니다. 그럼 2분의 3이 여기 범위 안에 포함이 되죠? 자, 그럼 축은 위로 볼록하니까 이 축에서 무슨 값을 가져? 대값을 갖겠죠. 그 다음 2분의 3에서 누가 더 뭘까요? 2분의 3에서 3분의 1하고 3주. 다행히 3이 더 머네요. 그럼 3에서 무슨 값? 최소값을 가져. 그럼 이제 대입만 하면 됩니다. 자, 2분의 3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2분의 9니까 최대값은 4분의 9고요. 최소값은 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9 해서 0 나오겠네요.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했으니까 2를 더해주면 답은 4분의 9다.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치환만 잘하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뭐로 바뀌어? 2차 함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훨씬 수월하게 풀릴 겁니다. 다른 애들에 비해서. 자, 그래서 숙제는 거기까지입니다. 35초까지. 32쪽부터 35초까지. 오늘은 정석은 따로 숙제 없고요.
요거로만 나갈게요. 그리고 그거 계백문 고 있죠? 684 그거 한 번 더 연습해봅시다. 엑지 테스트지에다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도 고생들 하셨고